안녕하세요. 임진석 강사입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강은요, 고조선 그리고 초기의 여러 국가들이 소개되어 있는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자, 쉽게 우리 테마별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친해져 보자. 자, 두 번째 테마 주제는 꽃입니다. 꽃처럼 아름답죠. 자, 뭐가 아름다울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나라, 우리나라 태극기가 있네요. 자, 한국,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훈민정음, 한글이죠. 우리만의 문자 체계. 참 이렇게 과학적인 글자, 그리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글자. 그래요. 한글이란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유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있나요? K-팝, K-푸드. 야, 이런 것들 지금 막 대한민국 열풍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바야흐로 지금은 아마도 우리 민족의 전성기, 문화적인 전성기일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문화 여러 가지에 K푸드 삼겹살도 먹고 무슨 매운 거 먹고 또 연예인들의 열광하고 이런 한류 열풍 있죠. 자, 우리의 아름다운 또 다른 문화유산이구나. 우리의 이름은 뭔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이름. 자, 바로 우리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대한민국인데요? 그래, 그게 뭐?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요. 이 한이 뭐냐 이거죠. 대한민국, 우리는 한민족의 국가, 국민국가, 한민족의 국가. 여기서 한이라는 글자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나라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단어는 우리를답게 만든 그 시작점, 물론 고조선부터 시작이긴 한데 여러 국가들, 그 중에 이런 국가도 있구나. 그리고 예전에는 삼국통일을 삼한통일이다 이렇게 불렀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삼한일통이다. 네, 그래서 이 한자가 바로 이제 우리를 지칭하는 또 다른 글자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도 불러주자. 대한민국. 그죠?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의미이고 싶다.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바로 대한민국의 시작점의 하나.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처음 국가로 얘기하는 것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한민족 최초의 국가로 알려져 있죠. 자, 이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출현하게 된 시기는 앞서 여러분이 봤었던 청동기 시대쯤이에요. 지배자가 등장하면서 주변을 정복하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시기. 전쟁이 벌어지면서 주변을 확대하고 이제 확대된 이러한 집단이 여러 가지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이런 거를 우리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고조선 누가 세웠습니까? 누구긴요? 단군 왕검,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를 세우셨죠. 최초의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단군이 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라는 사실은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신화의 형태로 남아 있죠. 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야. 하늘에 말이에요. 세상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환인, 그리고 아들 환웅이 있었어요. 아들 환웅이 땅에 내려가고 싶은 거야. 저기 보니까 아빠 괜찮아요. 저 내려갈게요. 그래, 그러면은 너,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신들과 함께 내려가가지고 쭉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일대 근처에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통치하려고 하는데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가지고 얘기하죠.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니, 이것들, 그래, 너희들 100일 동안 쑥과 마늘 먹고 버티면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호랑이는 고기가 고파가지고 이제 가버렸어요. 곰이 열심히 버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웅녀로 뿅. 만들고 보니 이뻤나?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으니 단군 왕검. 이 단군 왕검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고조선을 건국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단군 신화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런저런 기록물에 나와 있어요. 예. 이런저런 기록물들, 뭐 고려시대부터 등장하는 기록물이긴 한데 거기에 예전에 고조선에 이런 것들, 이런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신화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었던 이 고조선의 건국은 진짜 뭐 하늘에서 막 뚝 떨어져가지고 막 곰이 막 변해가지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은 고지고대로 있는 것보다는 그 속에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헤치는 거거든요. 자, 하나 둘씩 볼게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자, 이게 결론이었었어요. 단군 왕검, 단군의 의미와 왕검의 의미가 합쳐져 있습니다. 단군은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왕검은 정치 지배자를 의미해요. 그러면은 고조선은 거기에 우두머리가 하늘의 제사도 지내면서 종교의식을 같이 주관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제사장과 정치 지배자가 일치되어 있다. 그래서 제정일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었구나. 그 다음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혼자 내려오지 않았어요. 풍백, 우사, 운사. 바람과 비와 구름의 신, 다 농경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지배자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우리는 세상 만물의 농경을 주관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집단이야. 너희들 우리를 잘 받들어 모시거라. 농경 기반 사회고 이를 우리는 주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내려왔는데 말이에요. 곰과 호랑이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곰을 웅녀로 바꿨다. 이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는 집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족과 곰, 호랑이를 상징하는 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서 곰 부족과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합해서 고조선 집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특정 동물을 이제 상징으로, 수호신으로 여기는 토테미즘. 그리고 고조선을 건국한 집단은 우리의 조상은 말이에요. 하늘에 있어요. 야, 우리의 조상은 환인, 환웅 이쪽이야. 우리가 말이야. 하늘에게 선택받은, 너희들은 선택받았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MSG 막 치는 겁니다.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지배자가 등장하면은 이 지배자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말이야, 너희들 우리를 받들어 모셔야 돼. 우리 지시에 잘 따라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이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단군 신화였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고조선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고조선이 있었다라고 알려진 지역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과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북방식 고인돌, 요 세 가지예요. 자, 비파형 동검은 여러분들 앞서 봤었던 요렇게 생겨먹은 거 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청동검이다. 이거는 청동기 유물로 봤었거든요. 미송리식 토기도 있었어요. 청동기 토기 중에 뭐 송국리 토기, 민문이 토기, 그리고 미송식 토기. 자, 미송식 토기는 요렇게 생겼어요. 청동시대인데 바닥이 평평하고 여기 뭐 손잡이 같은 것도 있네요. 북방식 고인돌이에요. 이게 지금 다 뭐냐면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거든요. 청동기 시대의 유물.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출현하는 지역이 보니까 고조선의 세력 범위다라고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자, 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지금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은 한 요쯤인데 여기 좀 위쪽이네요. 북한 쪽이랑 그다음에 이게 중국 만주 쪽. 예, 여기 좀 걸쳐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요령 지방이다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신 거 남한 쪽은 아니었나 보다. 요쪽 어딘가쯤이에요. 이렇게 걸쳐 있었던 게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의 활동은 지금보다는 약간 좀 북쪽이었다가 점차 이제 남하하면서 한반도에 좀 더 넓게 퍼지게 되었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제 그 나오는 것이 비파형 동검 미송식 토기 그리고 북방식 고인돌 이런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조선이란 국가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래서 어떤 일들을 여차저차 겪었는지 하나씩 볼게요. 자, 이 고조선이 당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이제 쭉 발전을 어찌저찌 이렇게 쭉 하다가 이 기록이 많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 고조선이 세력이 조금씩 커지니까 이게 중국 쪽에서 이런 국가에 대해서 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에 고조선 옆에 있었던, 자, 지도 잠깐 보자면은 고조선 요 중국 쪽 옆에 쪽에 있었던 국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 연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와 옆에 붙어 있으니까 원래 옆에 붙어 있으면은 막 티격태격 많이 싸워야. 그렇잖아. 연나라와 대적할 만큼 강성했대요. 대립을 했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연나라의 침입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렇게 됐어. 원래 고조선이 이쪽 일대 중심이었었다가 연나라가 침입하니까 이제 중심 지역이 조금 이동하기도 해요. 아무튼 중국과 요렇게 저렇게 대립을 했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다? 연이라는 국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 뭔가 좀 대립하면서 세력은 키웠는데 이렇게 밀렸었던 적이 있었구나.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고조선에 부왕이라는, 준왕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왕들이 등장해요. 왕이라는 칭호를 쓰는 집단이 고조선에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빠와 아들, 왕위를 물려줬나 보다. 왕위를 물려줄 만큼 왕권이 나름대로 구축이 되어 있었나 보다. 그리고 왕 이하에 관직들이 있어요. 상, 경, 대부, 대신, 장군. 이게 뭐야? 직책이에요. 왕 이하의 관직 체계, 뭐 공무원 직책들 이런 것들을 갖춘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고조선은 왕을 물려줄 만큼 시스템이 나름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체계적인 관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스템이 나름 잘 정비되면서 발전을 하고 있네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고조선과 관련한 이런 관직들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자 말이에요. 그리고 연나라와 대립하고 있었구나. 그러다가 고조선 역사가 갑자기 펴 바뀝니다. 이 사람이야.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 쪽에서 이주해요. 근데 이 위만이 혼자서 막 이렇게 온 게 아니야. 위만을 따르는 무리가 되게 많았어요. 위만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어떤 세력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국이 당시 좀 혼란기였었는데 고조선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당시 왕이 이제 준왕이라는 왕인데 아까 봤었던 이 왕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저 고조선에 충성하면서 잘 살게요. 우리 무리들 좀 받아주세요. 준왕이 딱 계산한 거야. 얘네 보니까 좀 똘똘한데. 그래, 땅을 떼어줄 테니까 거기서 잘 살아. 나한테 까불면 안 된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왔어. 그 위만이 세력이 막 컸나 봐요. 생각보다. 위만 딱 와서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야. 아니 뭐 고조선 왕 내가 톡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한국사 최초의 쿠데타가 벌어져요. 위만이 결국에는 당시 고조선 수도 왕검성이란 곳인데 여기를 침입해서 왕을 쫓아냅니다. 준왕을 쫓아내요. 쿠데타가 벌어졌어. 그래서 위만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 시기를 따로 위만조선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봐봐요. 중국에서 세력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왕이 됐네. 그럼 봐봐. 우린 중국이 됐나? 아니다. 위만이 올 때 관련한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흰 옷을 입고 상투를 틀었다. 오랑캐 복장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흰 옷과 상투, 오랑캐. 이거는 중국 애들이 쓴 건데 중국 애들이 우리를 지칭하는 거야. 뭐 자기네들 아니면 다 오랑캐야. 상투 우리 같은 머리 스타일. 위만이 귀화한 거예요. 네. 우리 쪽으로 귀화한 거야. 그지? 이렇게 됐다 이거지. 아니 만약에 이것도 그럼 귀화해도 중국인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 뭐 아버지 케냐 출신이야. 그럼 미국이 케냐의 식민지가 된 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만의 이주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구나. 고조선의 모습이 좀 바뀐 거예요. 중국이 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말이에요. 이 위만이 집권하면서 고조선의 힘이 더 세져요. 왜냐?
굉장히 발달된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발달된 철기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위만이 집권하면서 고조선에도 이전에 철기 문화를 철기 도구를 쓰긴 했었는데 이제 뭐냐?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고조선이 위만조선 이후에 더 세력이 커지는 거야. 즉, 첨단 문물이 들어온 거예요. 발달된 문물 세력들이 고조선의 집권자가 된 거야. 그럼 고조선의 힘이 세졌어요? 약해졌어요? 세졌다. 고조선의 힘이 굉장히 세졌어요. 그렇게 세지면서 영토를 점점점 늘려갑니다. 진번 임둔이라는 곳이 한반도 쪽 어느 쪽에 있는 곳인데 이름 정도만 한번 보고 넘어가자. 세력을 키웠어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는 위만이 집권하면서 세력이 점점 커진다. 그랬더니 주변과 충돌하게 될 거예요. 당시 중국은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 바로 한이라는 국가가 등장해. 근데 이 한이라는 한나라 이 국가는 앞서 봤던 연나라보다 세력이 훨씬 커요. 되게 센 나라야. 중국 대륙을 통일한 국가예요. 앞에 연나라는 중국의 부분 중에 하나였었거든. 그러니까 고조선이 세졌는데 더 센 애가 옆에 있어. 근데 고조선은 그래, 우리 어느 정도 영토도 확대하고 막 좀 문화도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의 무역을 취하냐?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교역하는 거를 중간에 방해를 할 거야. 야, 우리한테 돈 내. 중간에 이익을 우리가 차지한다? 조금 쉽게 그냥 이해하자면 우리한테 통행료 내. 우리를 거쳐서 무역을 해. 중간을 직접 교역을 차단한 거예요. 예. 우리가 힘 세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익을 취하자라고 고조선이 판단을 한 거죠. 아,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이것 봐라, 고조선. 얘네들 좀 까부네? 고조선도, 우리 이렇게 좀 힘 좀 세거든? 충돌하는 거예요. 예. 동아시아 패권 경쟁이요. 뾰병. 자, 그래서 지금 중개무역으로, 이렇게 지금 중간을 거치도록 하는 이런 무역으로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니까 한나라와 군사적인 충돌이 이어지겠다. 한나라 무제라는 왕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당시 고조선의 왕은 위만의 손자인데 우거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지막 왕이에요. 공격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고조선과 한나라의 운명을 건 전투가 뿅뿅뿅 이어지는 겁니다. 아, 이 전투에서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전투에서 결국에는 고조선이 한나라에 패배하게 돼요.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한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고조선은 이제 멸망하고 우리는 당분간 상당수 영역이 중국 한나라의 식민 지배 상태 비슷하게 전개될 거예요. 여기다가 뭘 설치하냐? 사군현, 이거를 한나라가 설치한 사군현이다라고 해서 한사군이라고도 해요. 한나라가 4개의 행정단위 군현을 만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낙랑군이라고 있어요. 이건 뒤에 삼국시대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멸망해서 고조선은 식민 지배를 당했구나. 아, 안타깝다. 최초의 국가였는데 이렇게 끝났다 이거야. 그럼 고조선은 멸망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 전엔 어떨까? 제도를 좀 볼게요. 이 고조선이라는 국가는 기록에 따르면 8개의 법이 있대요. 예. 8개의 법이 있대. 요거를 법금 8조 또는 8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8개의 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3개만 써놨어. 아, 이건 뭐야? 차라리 공부하기 잘 되는 건지. 이걸 8조법이에요. 근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고조선에서는 살인을 저지르면 이건 안 되죠.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합니다. 살인죄 규정이 있어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두 번째, 남을 다치게 하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상해를 입혔어요. 또는 폭행을 저질렀어. 그러면 공물로 배상해야 돼. 공물로 배상한다. 네 재산, 내 재산 이런 게 있다라는 사유재산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둑질을 했어요. 남의 물건을 막 훔쳤어. 남의 물건을 막 훔쳤어. 그럼 걔 잡아다가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노비로 삼아요. 또는 50만 전을 내야 돼. 뭘 얘기하냐? 형벌이 있는데 노비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화폐도 썼다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규정이에요. 고조선에 뭐가 있다? 8조법이 있대. 3조법 아닙니까? 아니, 세 가지만 써놨잖아. 나머지는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까. 고조선에 원래 이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아까 멸망했죠. 누가 멸망시켰어요? 한나라가. 한나라가 멸망시켰죠. 그래서 한사군이 설치됐다며. 자, 한나라는 고조선 지역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너희들 우리가 지배한다. 야, 8조법 8개밖에 없어? 아니, 더 많이 만들 거야. 이것도 어기면 처벌, 저것도 어기면 처벌, 저것도 어기면 처벌 해가지고 60여 개로 늘릴 겁니다. 이게 한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사군, 한군현, 4개의 군현이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고조선에 벌어진 변화. 이거는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구나. 그 전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멸망했구나.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일제 지배 식민지처럼 마찬가지의 모습이 이 땅에도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고조선이 멸망하는 즈음에 고조선은 요쪽 요렇게 좀 북쪽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즈음에 새로운 국가들이 출현하게 돼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이건 뭐야? 마한, 진한, 변한. 여기를 삼한이라고 하고 이게 대한민국 한자에서 여기서 온 거예요, 사실. 자, 이런 국가들이 이제 막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히 한번 볼게요. 국가라는 거는요, 어떤 집단이 있는데 여기 지배자가 막 세력을 늘리면서 시스템을 만들어요. 여기 지배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세력을 막 늘립니다. 자, 여기 국가라고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런데 이 지배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군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국가는 군장이 다스리는 국가, 군장 국가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막 적들이 침입을 막 하면서 전쟁도 막 나오잖아요. 야, 여기도 옆에, 여기도 옆에, 여기도 옆에, 여기도 옆에 있는데 얘네들 군장들이 불안한 거야. 우리가 과연 막을 수 있을까? 너도 그러니? 너도 그러니? 너도 그러니?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데. 야, 그런 말이야. 우리 힘을 합치자. 응? 힘을 합쳐서 각자의 영역은 우리끼리 알아서 통치하는데 전쟁 나면 우리 같이 연합군 같은 거 만들자. 이런 거를 연맹체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맹체 국가가 덩어리가 좀 더 크죠. 그 연맹체 국가가 부여와 고구려 이 두 국가가 그렇게 발전해요. 나머지는 군장 국가를 중심으로 일단 발전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는 게 부여라는 국가입니다. 위치는 우리 한반도, 여기 지금 남북한 이렇게 있죠. 그 위에 북쪽에서 조금 더 올라가요. 거기에 부여라는 국가가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고구려, 그 외에 다른 국가들도 이제 응애 태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들 어떤 특징,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았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여는요, 만주 쪽, 한반도 북쪽은 만주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 여기에서 이제 평야지대 같은 데에서 국가가 출현하고 발전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국가는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부여와 고구려는 연맹체 국가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인즉슨 각각의 부족들, 군장들이 다스리는 독자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 군장 지배자 우두머리를 표현을 바꿔볼게요. 군장을 이렇게 바꿔보자. 가 또는 대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 사투리 같기도 하고. 가들이 존재한다. 이게 뭐냐? 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이름이 있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부족장들이 있고 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불리면서 왕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맹체 국가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더라 라는 게 부여의 모습인데요. 근데 말이에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게 말맞자거든요. 말, 소, 돼지, 개. 뭐야 이거 다 가축이거든? 여기는 되게 가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목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가 보다.
말부족장님, 소부족장님, 돼지부족장님, 개부족장님 뭐 이런 거야. 예, 요게 이제 당시 부여의 모습이고요. 이들이 별도로 다스리는 독자 영역이 있어요. 원래 이제 각각의 그 부족이었었잖아요. 그 영역을 우리는 사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각각의 영역, 그 다음에 왕 영역 있겠지. 그래서 뭐 5개 부족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치가 운영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이 시대 때 왕이라는 존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정답은 빠밤 그렇지 않다. 왜? 요 그림을 다시 보세요. 얘가 왕을 해. 예를 들어서 얘가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얘가 왕을 하면은 야 내가 니네들 통치 다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은 뭐야 쥐가 뭔데? 뭐 쥐가 뭔데? 쥐가 뭔데? 쥐가 뭔데? 원래 따로따로 룰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탈퇴할 수도 있지. 아니면 힘을 합쳐가지고 쫓아낼 수도 있죠. 야 너는 왜 맘대로 해?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각자 다스리기로 했잖아. 그래. 처음의 모습은 왕의 힘이 약한 거예요. 왕은 문제 생기면은 책임을 뒤집어 쓰기도 해. 부족장들이 찾아가는 거야. 마가우가 저가구가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가뭄이 들었어요. 왕은 뭐 하신 겁니까? 아유, 그게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쫓아내라. 안 되겠다. 죽여라. 이렇게 왕의 힘은 약했던 시기예요. 처음에는. 자, 그 외에 다른 모습을 볼게요. 농경과 목축이 발달했었던 그래 가축이 중요하구나. 농경은 뭐 당연히 쭉 이어지고 있겠죠. 풍속과 문화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나오는 국가들은 제천 행사 기록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천 행사라는 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고조선이든 다 하는 거야. 예전에는 뭐 내가 이 지역의 지배자야. 그러면은 얘들아 농사를 잘 지으려면 나한테 잘 보이면 돼. 내가 하늘에게 전달하겠다. 왜냐? 나는 하늘의 자손이니까. 이러면서 막 행사하고 축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다음에 이제 한번 쏘는 거야. 얘들아 맛있는 거 먹자. 술 파티 하자. 잔치하자. 죄인들도 풀어주고. 이런 게 제천 행사입니다. 부여의 제천 행사,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말이야. 이게 제천 행사가 좀 쉽게 이해하면은 회식 같은 거거든요. 야, 우리 으쌰으쌰 합시다. 회식합니다. 근데 회식을 언제 하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또는 시험이 끝났을 때 한참 뭐 해야 되는데 회식하면 잠도 못 자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이런 그렇잖아. 그래서 보통 이 제천 행사 축제 같은 거는 수합철에 해요. 먹을 게 좀 풍족할 때. 그지? 그럼 보통 10월 달에 하거든요, 가을에. 부여는 근데 12월이야. 왜냐? 농경을 해도 생산활동이 안 끝나. 목축도 중요하거든요. 가축을 기르는데, 없으면 사냥터 가야 돼요. 12월쯤 되고 겨울 되면 애들이 이제 눈밭이 없어. 12월이면은 대충 퉁치자. 끝났다고. 그래서 이거는 사냥하는 수협사의 전통이 있어서 12월에 하기도 합니다. 부여만 12월이에요. 나머지는 보통 10월 달이에요. 그 외에 다른 모습들. 임금이 죽으면 같이 묻기도 해요. 순장. 그 다음에 왕의 권한이 약하니까 왕이 마음대로 얘들아 전쟁해라 쳐들어가라 싫은데요?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군장들이. 그러면 어떡하냐? 점을 쳐요. 야, 소 잡아가지고 발굽이 이렇게 딱 오므러져 있으면은 전염병 없는 거잖아. 발굽이 이렇게 쭉 펴져 있으면은 이건 전염병 있는 거잖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 소를 제사 지내는 우제전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여의 혼인 풍속에서 형이 죽었을 때 형수님이 막 울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은 옆에서 동생이 와. 형의 동생이. 형수님. 왜 그러세요, 도련님? 이제부터 제 여자입니다. 네? 형이 사망하면은 형수를 취하는 방식의 풍습이 부여와 고구려에 있어요. 요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부여 고구려 쪽은 이제 그 만주 쪽이죠. 그럼 더 넘어가면은 막 이동하는 막 유목민족들이 있거든요. 형이 죽어서 형수가 형의 재산 갖고 가버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혼인으로 묶어두는 이런 풍습이기도 해요.
부여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도둑질하면 12배를 물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구려랑도 같아요. 가만히 있자. 부여가 고구려랑 뭔가 겹치는 게 좀 있나 봐요. 그런가? 그래요. 형사취수제, 일책시비법, 그 다음에 연맹체국가 다 고구려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구려라는 국가를 보도록 하자. 자, 부여와 고구려가 뭔가 유사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고구려가 만들어진 스토리가 부여에서 출발하거든요. 자, 이 고구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누가 만들게 되냐? 바로 주몽이 만들게 돼요. 주몽이 근데 부여 사람이었었어요. 부여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데 신비로운 탄생 스토리가 있어요. 주몽의 어머니가 알을 낳은 거예요. 예. 야, 이거 범상치가 않다. 그래서 알이 부화할 때까지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알을 깨고 뿅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장성해가지고 활도 잘 쓰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이러다가 이제 부여의 지배층들한테 견제받고 힘들어지겠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모습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몽은 자식과 부인을 남겨두고 떠나기로 합니다. 도망가는 와중에 부여의 추격군이 주몽을 죽여라. 강이 있는데 건널 수가 없다. 도와주세요. 거북이가 다리를 막 만들어. 도망갑니다. 열심히. 도망가서 이제 부여에서 남하하여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여인을 만나요. 예. 두 집 살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고구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구려라는 국가는 부여에서 내려왔구나. 이 부여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그래. 여기도 가들이 있어요. 대가. 5개 부족이 연합해서 만들어지고 각각의 자신들의 관리를 거느리기도 한다. 이거는 부여도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왕의 권한은 약하다 그랬죠. 그래, 부여랑 똑같아요. 고구려도 처음에는 왕의 권한이 약해요. 물론 점점 커지긴 할 거야. 근데 커지기 전 얘기예요. 자, 왕이 얘들아 전쟁이다 그러면은 싫은데요 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회의를 거쳐요. 이렇게 군장들, 대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고구려에서는 제가회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그렇죠? 자, 근데 부여랑 고구려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부여는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식량도 있고 목축업을 통해서 먹을 것을 늘려나가거든요. 그런데 고구려 주몽이 처음에 터전을 잡았었던 졸본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지역은 산이 많아요. 산악지대가 많아. 농사짓기에 불리한 경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떡해? 배고파 얘들은 맨날. 방법은 죽던지 쳐들어가서 뺐던지. 뺐습니다. 약탈을 통해서 주변 지역을 쳐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용맹하고, 그죠? 말을 타면서 정복하고, 그게 원래 배고파서요. 주변 지역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게 고구려의 전통이에요. 왜? 처음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약탈한 것들 또는 가정마다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부경이라는 창고를 운영을 한다. 예, 이게 고구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구려 제천행사 있어요. 동맹이라는 제천행사. 제천행사,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고구려는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동굴에서 조상신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동굴 구멍을 혈이라고도 하거든요. 국동대혈이라는 신성한 공간을 두면서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는 거에 조금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고구려 어떻게 혼인을 하는지 형사취수제도 비슷하게 있는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고구려에서는. 자, 고구려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저 여기서 머물게 해주세요. 따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 마음에 들면은 너 여기 짐 저기 별채에다가 풀어. 그 작은 별채를 서옥 또는 소옥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따님을 얻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줍니다. 신부 쪽에다가 일을 막 해줘요. 그리고 됐다 싶으면은 이제 데리고 오는 거야. 서옥제라고 해요. 서옥에다가 이제 짐 풀고서 여기서 결혼 생활하고 나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일종의 사위를 데려와서 다시 나가는 제도죠. 이거 뭐 대릴사위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고구려의 풍습이에요. 일책십이법. 부여랑 비슷했었던 게 있었네요. 자, 다른 국가들을 볼게요. 요 두 국가를 볼게요. 옥저와 동해. 고구려랑 좀 가까운 듯 조금 떨어진 듯. 자, 이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와 달리 여기는 조금 평야 쪽이에요. 근데 고구려는 부여는 중국에서 문물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선진 문물이 막 들어와요. 근데 여긴 좀 막혀 있어. 여기 개마고 원지대야.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에 비해서 먹을 것은 풍족한데 발전 속도가 좀 느려요. 결론만 먼저 드리면은 이 두 국가는 고구려한테 자꾸 약탈당하는 대표적인 지역들 중에 하나예요. 자, 보자. 선진 문화 수용이 늦었다라는 거예요. 왜? 막 산악지대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국가들은 연맹체 국가로 성장하진 못해요. 그래서 군장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그 군장을 지칭하는 단어가 후, 읍군, 삼로라고 불리는 이런 명칭이 군장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옥저에서는 군장을 이런 말로 부르는구나. 그지? 근데 뭐야, 고구려 아빠 열심히 뭐 만들어가지고 그래 우리 맛있는 거 이제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만들어서 생활하자 그러면은 이제 말 타고 막 온 거야. 얘들아 담아라. 누구시죠? 잊어먹었어? 나 고구려야. 약탈하는 거지. 그래서 고구려에 약탈당하고 압박을 당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이게 옥저와 동계라고 불리는 국가들이에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옥저와 동해 주로 평야 및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먹을 것들이 조금 고구려에 비해서는 좀 풍족했다. 하지만 약탈당했구나. 자, 이 지역의 풍속과 문화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옥저는요, 결혼하려면 일단 부모끼리 약속을 해.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린 신부를 신랑 쪽에 보내요. 어린애가 온 거야. 그래서 뭐 하냐? 남자 쪽에서 키워줘요. 남자 쪽에서 키워줘. 이쪽이 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세력이 좀 풍족한가 봐, 보통. 키워준 다음에 나중에 다 컸다라고 판단하면은 이제 뭐냐? 다시 돌아가. 며느리 다시 와라. 그러면은 이제 재산을 줘야 돼요. 이거를 며느리제다라고 해요. 민자는 없다 또는 어리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어린 며느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약탈 당하니까 여자 뺏기면 어떻게 남자 쪽에서 보호해주고 양육비 대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 그 다음에 이 옥저는 사람이 죽었을 때요. 제사를 지내는데 장례를 치는데 사람이 죽으면 보통 어떻게 해? 뭐 문화마다 다르긴 하지만 땅에 묻잖아요. 근데 이 옥저는 땅에 묻었다가 다시 꺼내. 나중에 살이 썩어가지고 뼈를 추려요. 가족들의 뼈들을 모읍니다. 이런 제도를 가족 공동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뼈를 취하죠. 해골할 때 골자예요. 골장제. 예. 뼈를 취해서 묻는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게 옥저의 풍습입니다. 이번엔 동해를 한번 볼게요. 동해도 나름대로 경제생활이 고구려에 비해서 풍족한데 여기는 또 기술도 발전했어. 나름대로 여긴 좀 발전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자, 뭘 잘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솜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단궁, 활을 잘 만들었대. 짧은 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특산물들도 있어요. 여기는 조그만 말, 과하마라고도 불리는 조그만 말을 이렇게 한자로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바다표범 가죽, 반어피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됐어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 동예의 특산물인데 열심히 생산하면 뭐해? 고구려 와가지고 야 담어. 예. 옥저 동해 이런 지역이라 그랬죠. 자,
동해도 제천행사 기록이 있습니다. 옥전은 제천행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기록이 없어요. 동해는 똑같아요. 이름만 다른 거야. 무천이라는 제천행사. 자, 이 동해는 캐릭터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 동해라고 불리는 지역은 좀 폐쇄적인 이런 문화가 있어.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은 다 구분되지. 동해 내에서도 우리 마을, 저 마을, 부족 마을, 저 부족 다 구분되지. 우리는 폐쇄적으로 살 거야. 근데 결혼을 하려고 봤더니 다 핏줄이야. 안 되겠다. 이런 근친이거든요. 주변 옆집에 결혼하려고 봤더니 보니까 한 2대 올라갔더니 아버지가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안 되겠다라고 해서 혼인을 할 때는 부족 밖의 사람과 혼인해. 근친을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폐쇄적이죠. 그래서 우리 마을이 다른 마을을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침범하면 안 돼. 약간 그 MBTI I 느낌이야. 이불 밖은 위험해. 약간 이런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 부족이 다른 부족을 침범하면은 서로 배상을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책화라고 합니다. 화를 무는 거예요. 침범했을 때 책임을 지는 거야. 이런 모습이 동예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마한, 진한, 변한 합쳐서 삼한.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3개의 영역, 그리고 이런 집단으로 구분되고 요거를 한데 묶어서 삼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가 지금 한반도 남부, 남한 쪽에 주로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자, 이 삼한은 고조선이 앞서 멸망하면서 한반도 남쪽으로 막 이주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만들어지고 이게 확대가 되는데, 이 안에 조그만 국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한이 한 나라가 아니고 요 안에 수십 개 국가, 여기에 한 12개 정도 막 국가들이 막 있어요, 각각. 이 조그만 동네 국가들 중에서 마한의 목지국이 가장 세요. 마한의 목지국이라는 국가가 가장 강력한 국가고 삼한 전체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 국가들은 다 연합체를 만들진 못하고 군장 국가들로 남아 있어요. 군장 국가들 중에 이 국가가 제일 셌던 거예요. 그 군장을 뭐라고 하냐? 앞서 옥저, 동해랑 이름이 달라요. 자, 옥저와 동해는 읍군, 삼로 이렇게 불렀거든요. 여기는 이름만 바꾼 거야. 어떻게 다르냐? 신지, 읍차 이렇게 군장을 부릅니다. 그래, 똑같은데 부르는 명칭만 다른 거예요. 근데 아예 다른 게 있어요. 이 삼한은 누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인을 체포해야지. 죄인을 체포해라. 정치 지배자가 체포하려고 그래. 근데 얘가 도망가. 어디로 가냐? 소도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저기는 내가 통치를 못하는데, 한 나라 지역인데 통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또 다른 곳이 있어요. 소도라는 곳이에요. 이 소도는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가만. 정치 지배자와 즉 얘네들 제사장 즉 종교 지배자 다르네? 재정이 분리되어 있어요. 재정 일치가 아닌 거예요. 삼한은 뭔가 좀 특이한 사례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다른 곳은 대개는 재정 일치인데 앞에 단군안검에서도 봤잖아요. 삼한은 좀 특이한 게 나왔구나. 자, 삼한은 한반도 남부 지역이다 보니까 벼농사가 주로 많이 발달해요. 벼농사가 발달하려면 좀 따뜻한 기후, 그 다음에 비도 많이 와야 되거든요. 주로 한반도 남부 쪽이다. 그리고 삼한 중에서 변한 지역은요, 철이 많이 생산되는 당시 산지였었어. 그래서 주변에 수출도 많이 했었던 곳. 삼한도 제철 행사가 있습니다. 씨 뿌릴 때 한 번, 그 다음에 수확할 때 한 번, 5월과 10월에 수린날과 계절제가 있어요. 아니 여기는 왜 2개나 있습니까? 왜? 여긴 벼농사 상대적으로 발달했다며. 그러니까 제철행사 한 번으로 부족할 수 있겠지? 그리고 진한과 변한은 일본 쪽이랑 좀 가깝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경상도 일대예요. 근데 섬나라 애들이 뭘 보통 좋아하면 해양 문화권 애들이 문신 같은 걸 좀 좋아해.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도 문신을 새기는 이런 풍습이 영향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전체 삼 안에 뭐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마한 같은 경우는요, 지하에다가 약간 벙커처럼 만들고 초가지붕 올리는 이런 형태의 주거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를 우리가 토실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지하 벙커처럼 생겼네. 여기다가 이제 지붕 만들고 살겠죠? 예, 이게 삼안에서 나오는 특징들 몇 가지를 살펴본 겁니다. 자, 외워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안.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부여. 부여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죠. 그지? 순장의 풍습이 있었고,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예, 이게 부여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는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소옥제,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어요. 옥저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네요. 옥저는 민며느리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옥저는 사람이 죽었을 때 묻은 다음에 뼈를 취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족 공동묘. 그래. 가족들이 죽어가지고 고아가 됐나 봐. 이러면 왠지 안 까먹을 것 같죠? 동예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책화라는 풍습, 이런 것들이 있었지. 몇 가지는 외울 수 있겠다.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은 굳이 활용을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우리 한민족의 국가의 시작 부분이에요. 고조선 있었고, 고조선은 위만조선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멸망 이후에 한나라 지배를 받았구나. 그리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안 국가들의 모습을 구분하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조선과 여러 국가들, 이와 관련한 이론 내용들을 봤는데, 자, 이 시기와 관련한 문제들은 어떤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요, 이 국가가 어느 국가인가, 고조선인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안 이런 국가들 중에 무엇인가와 관련한 포인트, 그리고 고조선 역사와 관련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나라,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배운 나라들 중에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보니까 한무제 침략에 맞서 싸운 이 나라다. 한나라의 침략을 받았네요. 그리고 왕 아래 상대부 장군 이런 관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중국과 한반도 남부 진국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했었대요. 그래서 중국 그리고 한반도 남부의 진이라는 세력 사이에서 요 국가가 활약했었지요. 바로 고조선이다 라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법금 8조다. 사람을 죽이면은 사형에 처한다 등등의 8개의 법조항. 고조선 관련한 내용이었었어요. 고조선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 얘기가 나와 있겠죠. 오답에 1번에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분석한다. 임신서기석은 아직 우리 안 배웠어요. 요거는 신라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뒤에 문화편에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신라의 청년들이 유학을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그런 맹세를 담은 비석입니다. 자, 뒤에서 나올 것이고요. 2번에 칠지도에 새겨진 명문을 해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칠지도는 백제 뒤에 나오는 근초고왕 시기 요때 일본에 전해준 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번에 수도 왕검성의 위치에 대한 자료. 왕검성
고조선의 도읍지입니다. 왕검성은 지금의 북한 평양이지 않을까라고 대체로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고조선의 도읍지가 왕검성이다라는 것을 알아두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조선이 마지막 멸망할 때 왕검성이 함락했다. 우거왕이 마지막 왕이었다라는 내용을 이론에서 봤었어요. 자, 답은 3번이죠. 4번에 10월에 지냈던 제천 행사인 동맹을 살펴본다. 제천 행사 동맹은 뒤에 고구려에서 얘기 나왔었던 거죠. 예, 그래서 각국의 제천 행사 관련해서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이런 제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5번에 국가 중대선을 논의한 화백회의다. 이것도 신라와 관련한 내용으로 뒤에서 또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신라의 귀족회의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풀기에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예요. 고조선에 대한 내용인데 단순히 나라를 고르는 게 아니고 사건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고조선은 순서를 파악할 때 위만 집권 이전의 일인지 위만 집권 이후의 일인지 위만이라는 사람을 기점으로 전후를 나누어서 파악하시라. 요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그 베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이 고조선이 어떻게 변천했나 보니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왕이라고 칭했대요. 연나라가 나왔어요. 연나라. 조선의 후 역시 스스로 왕을 칭했대요. 고조선이겠죠? 연나라를 공격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중국의 연나라와 고조선이 대립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본다라 그랬냐? 위만이란 사람이 집권하기 전인지 후인지 요렇게 구분하시라 그랬어요. 요거를 가라고 하고 요거를 나라고 한다면 일단 연과 고조선이 대립하는 거는 위만 집권 이전에 연나라와의 대립이 있었고 위만 집권 이후에는 한나라와의 대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또한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 내용은 앞의 내용, 위만 집권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가 있고요. 뒤에 보니까 위만이 망명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만이 망명해서 투항했대요. 준왕이라는 사람이 그를 믿고 지키도록 했는데 이 사람이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하겠죠. 그래서 위만이 이주한 요 시기 그리고 위만이 좀 있다가 집권하겠다. 그리고 고조선이 한나라와 대립하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는 바로 연과 대립하던 이전 시기, 그다음 위만이 집권한 시기, 요 사이의 일을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기억에 연나라 장수 진계가 침략하였다. 연나라가 침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만 집권 이전의 사실이죠. 그래. 연나라를 공격하고 대립하니까 연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하는구나 라는 내용이니까 가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에 한나라 무제가 군대를 보내 왕검성을 공격하였다. 앞서 고조선의 도읍지다라고 봤었고요. 한나라의 침입이다. 한나라의 침입은 요 다음 시기 위만 집권 이후의 시기이기 때문에 요 지금 가 시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디귿에 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 그래요. 위만이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왕이 부왕과 준왕이라는 왕이고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는 이런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자, 따라서 디귿의 내용 역시 지금 이 가 시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부왕도 있었고 이제 준왕도 있었던 거죠. 그랬다가 위만이 준왕을 몰아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디귿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역과 디귿이 맞겠네요. 리을을 볼게요. 조선상 역계경이 무리를 이끌고 진국으로 남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법한 내용인데요. 간단히 설명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너무 함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보시면요. 고조선이 한나라와 대립하게 될 것이다. 위만 집권 이후에 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여기 이게 중국이 있고요. 자, 여기 중국에 한나라가 있고요. 여기 고조선이 있습니다. 고조선이 있고 이쪽에 남쪽에 한반도 남쪽에 진이라는 작은 세력이 있었다 그랬죠. 위만 집권 이후에
고조선은 한과 진 사이에 회방을 놓는 이런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한나라를 자극한다. 결국 전쟁을 벌일 것이다 라는 거 봤었죠.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쪽으로 남하에서 이제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한나라와 연대해볼 이런 생각을 한번 방법을 마련해 볼까? 라는 이탈 세력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을은 고조선이 중개무역으로 번성하는 과정에서 지배층과 충돌해서 그 지배층 내부에서 이탈한 세력이구나. 자, 요거는 중요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서는 소거를 하시면 돼요. 기역과 디귿이 맞잖아. 그지? 그래서 어쨌든 리을은 위만 집권 이후의 사실이긴 한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다. 어쨌든 진국이 나왔으니까 요렇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으니 이거 한나라 있을 때 요 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시기 정도 파악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2번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라. 이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일까요? 자, 보니까 여기 가가 있습니다. 뭐라고 쭉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왕검성이라는 단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보니 한나라 무제가 동쪽으로 정벌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한나라 무제가 이쪽을 치는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한나라와 대립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왕검성, 이 나라의 도읍지로서 소개가 됐었는데요. 바로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1번 동맹이라는 제천행사 앞서도 봤었는데 이거는 고구려 제천행사로 뒤에 등장한다. 2번에 신지읍차로 불린 지배자가 있었다. 삼한에서 등장하죠. 신지읍차는 군장이고요. 천군, 제사장인 천군이다 쓰는 소도가 존재했다라는 거 삼한에서 봤었던 내용이다. 도둑질한 자에게 3번에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요걸 일책 12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여와 고구려, 이 국가들에서 등장하는 형벌이에요. 4번에 음락가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자, 이후에 국가들 출연하는 것 중에서 동예에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지요. 침범하면 배상 책임을 물게 하는, 화를 물게 하는 이런 제도였었다. 자, 5번에 왕 아래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다. 앞서 문제, 지문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고조선의 대표적인 관직명, 관직의 이름들입니다. 자, 따라서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다. 바로 뭔데요? 고조선을 고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구분하는 문제 패턴입니다. 4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할아버지랑 손자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 되셨어요? 왕인가 봐.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국경수비를 하다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지. 이 왕은 준왕이 있었는데 다른 데서 와가지고 이 준왕을 쫓아내고 본인께서 왕이 되셨대. 그렇군요. 왕검성을 중심으로 기반을 정비했었대요. 자, 이 나라는 고조선이고요. 이 지금 왕은 그죠?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됐었던 위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요 손자는 위만의 손자로서 이후에 왕이 되는 우거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었는가? 위만이 왕이 된 다음에 뭐 했냐라는 거예요. 위만이 집권한 이후.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위만이 집권하기 전인지 후인지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가? 1번에 율령을 반포하여 체제를 정비하였다. 율령의 반포는 요거는 삼국시대 때 가서 등장할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들이에요. 제도를 정비하는데 고조선에서는 이런 기록이 따로 확인되진 않아요. 이번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신라에서 뒤에 등장하는 신라의 청소년 조직입니다. 내신, 좌평 등 6명의 좌평을 거느렸다. 좌평. 좌평이라는 직책은
뒤에 나오는 백제에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진번과 임돈을 복속하여 영토를 확대하였다. 그래, 위만이 왕이 된 다음에 본격적인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위만의 고조선이 점점점 번성하게 되고 세력이 커진다 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영토의 확대, 요게 바로 고조선, 위만 집권 이후에 커지고 있었던 고조선을 설명하는 단서이고, 그리고 또 뭐야? 중개무역을 통해서 크게 번성했다라는 것도 위만 집권 이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를 자꾸 자극하니까 전쟁까지 벌어지게 됐다. 자, 5번에 지방의 여러 성에서 욕살, 철여근지 등을 두었다. 요거는 뒤에 나오는 고구려 제도편에서 나중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답을 고조선으로 골라주시는데 위만 집권 이후의 사실 이런 것들 있었구나. 5번 문제. 검색창에 들어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나라래요. 어떤 나라를 검색했을까? 뭐라고 쭉 나오네요. 보니까 남쪽은 고구려와 동쪽은 음루,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은 약수가 있대.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뭐 고구려는 알겠다. 고구려가 남쪽에 있대요. 그래. 형벌은 엄하고 각박했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했대요. 요거 보면은 고조선의 8조법인가 혹시? 고조선의 8조법인가? 근데 다른 것도 있어요. 뭐 도둑질을 하면은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고조선의 8조법에서는 등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 어디냐? 부여에서 등장하는 형벌의 내용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 조금 더 보자. 소를 잡아서 발굽을 보아서 길흉을 점쳤대요. 예. 소를 잡아서 점을 치는 거를 우제점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역시 부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남쪽에 고구려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이 앞서 봤었던 지도를 통해 보면은 이렇게 대략 그렸었는데 한반도를 그 다음에 요 만주 쪽에 부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있고요. 옥저동의 사만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부여 남쪽에 고구려가 있다 그 얘기야. 자, 따라서 이 국가는 부여예요. 부여에 대해서 검색한 거고 부여와 관련한 단서들을 지금 찾아본 거야. 자, 그러면 부여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자라는 나라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1번,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소도는 누가 다스리냐?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데 이는 삼한. 네. 삼한에서 등장하는 제사장과 정치 지배자가 분리되어 있네요. 제사장은 천군이고 정치 지배자는 신지와 읍차였었어요. 그래서 삼한에 해당하는 내용인 2번,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이것도 어느 국가인지 혼인풍속에서 바로 옥저에 해당하는 혼인풍습이죠. 어린 며느리를 신랑 측에서 드리고 키워준 다음에 나중에 갔다가 돌아올 때 곡식과 가축을 지불하는 이런 일종의 매매혼 옥저. 자, 3번에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앞서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음락 간의 경계, 부족 간의 경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침범하면은 배상 책임을 물게 하는 이런 제도, 바로 동예의 제도였었어요. 4번에 여러 가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사출도, 요게 뭐죠? 여러 가들 뭐 있습니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가들이 다스리는 독자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네요. 바로 부여에서 등장하는 연맹왕국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군장들이 각각 다스리는 이런 나누어진 영역들이 존재한다라고 부여에서 봤었죠. 5번, 사회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법금 8조를 만들었다. 요거는 고조선에서 등장한 내용이에요. 고조선의 8조법에서는 도둑질을 했을 때 도둑질을 했을 때의 처벌 규정이 요게 아니란 말이죠. 뭐
12배를 변상한다.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요거는 부여나 고구려에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갖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었다. 자, 부여에 해당하는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랑 나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가 나라에 대한 설명. 백성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한대요. 노래하고 즐긴대요. 그래?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 10월 달에 제천 행사가 있는데 제천 행사에 대한 기록은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그리고 동해의 무천, 그리고 삼안에서 5월제와 10월제 이렇게 나누어서 봤었어요. 그 중에서 동맹이래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는 고구려 제천 행사의 이름이지요. 고구려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또 있어요. 서옥. 혼인을 할 때는 서옥이라고 불리는 곳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머물게 되는, 이렇게 혼인관계가 시작이 되는구나. 고구려의 서옥제, 요거 다른 말로 여자 집에서 남자를 데려오네요. 대릴사위제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자, 고구려의 혼인 풍습이지요. 자, 그래서 가는 고구려입니다. 나에 보니까요, 해마다 5월이면은 씨 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대요. 노래와 춤을 즐긴대요. 그래, 제천 행사는 이렇게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긴다.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서도 이렇게 한대요. 5월제와 10월제. 이렇게 제천 행사로 불리는 것. 사만이죠. 마한, 진한, 변한의 사만은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를 각각 이렇게 지낸다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가는 고구려, 나는 사만이다 라고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번, 남녀가 몸에 문신을 새기는 풍습이 있었다. 문신을 새긴다라는 거는요, 사만, 특히나 이 변한 쪽에서 주로 나오는 풍습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좀 두려우니까, 나의 몸을 좀 뭔가 좀 용맹하게 보여주고 싶은 이런 욕구. 그런데 저기 남부 쪽으로 갈수록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만 중에서 좀 남쪽에 있는 변한 쪽의 풍습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거는 중요한 포인트까진 아니니까 그래 뭐 남쪽에 저쪽에서는 이런 거 문신 많이 하나 보다, 이런 정도로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요것도 변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사만 중에서 마한, 진한, 변환 중에서 변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 사만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였었죠. 그래서 주변에 수출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 3번에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소도, 그래서 천군이 다스리는구나. 재정분리구나. 예. 제사장이 다스리는 영역이 따로 존재한다. 그래서 요게 사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의 사만은 재정분리의 모습이고요. 정치 지배자, 신지읍차, 제사장, 천군, 요렇게 각각 나누어서 다스리는구나. 4번에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을 물게 하는, 우리 영역 침범하지 마. 동예의 풍습이었었어요. 자, 5번에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요거 뭐라고 했었어요? 일책 12법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요거 고조선 아니다 라고 앞에 문제에서 봤었어요. 요건 언젠데요? 어느 나라냐? 부여와 고구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맞는데 사만은 아닌 거지요. 자, 답을 3번. 이렇게 나라를 구분하는 겁니다.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같아요. 비슷한 패턴이에요.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 가 나라는 무엇인지, 나 나라는 무엇인지. 가에 보니까 여자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여자 나이가 어린데 혼인을 약속한대요. 혼인 풍습을 얘기하고 있구나. 신랑 집에서 맞이하여 신랑 집에서 길러준대. 그리고 돌아갔다가 다른 것들을 요구한대요. 다시 이 신부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린 며느리를 드렸다가 나중에 혼인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바로
어린 며느리, 민며느리 제도이지요. 옥저 며느리, 옥저의 풍습, 혼인 풍습이었습니다. 나에 보니까요, 음마다 우두머리가 있대요. 세력이 강대하면 신지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는 읍차라고 했대. 나라에는 철이 생산된대요. 다 나왔죠? 신지와 읍차와 같은 정치 지배자 및 추가하자면 제사장으로서는 천군이 있고요. 천군이 있고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네요. 그래서 정치 지배자, 제사장이 다른 재정 분리의 모습이네요. 따라서 나는 삼한이고요. 이 삼한 중에서 변하는 철의 생산이 활발했다.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매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따라서 가는 옥저, 나는 삼한. 나라를 구분해보자. 1번.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삼한이죠? 좀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2번에 삼로라고 불린 우두머리가 음락을 다스렸다. 삼로. 예. 읍군과 삼로라는 이런 표현들은요, 옥저, 동해, 예, 이런 국가들 지배자예요. 가 같은 경우 보니까 옥저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다라고 볼 수 있네요. 3번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해서 요거는 부여의 모습이다라고 앞서도 봤었어요. 4번에 단공, 과하마, 반어피 등 특산물, 짧은 활이냐 아니면은 말이냐 아니면은 바다에 사는 이런 그 가죽을 얻을 수 있는 동물들이냐라는 특산물, 요거는 동예의 특산물로 살펴봤었습니다. 자, 5번에 가나 한무제가 파견한 군대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한나라 군대에서 멸망했었던 것은 고조선이지요. 예, 둘 다 아니구나. 8번 문제.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역시나 이 나라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거 공부 한번 해놓으면은 그냥 어차피 나오는 문제 방법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 나라인데요. 보니까 관직명의 가축 이름을 사용한 부여. 예, 이게 뭐야? 말소, 돼지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죠. 그지? 부여 관련된 내용이 위에 있고요. 가는 부여는 아니겠네. 삼배 명주를 생산하고 특산물로서 단공, 과하마, 반어피 3개 반드시 기억하시자. 요 3가지 앞서 문제 보기에서도 봤었네요. 바로 동예의 특산물이다. 이 동예는 음락간의 경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예, 배상 책임을 물게 하는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라고도 봤었고, 그리고 제천행사로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죠. 자, 삼한에서는 벼농사 발달하고 철이 많이 생산된다라는 것도 앞서도 봤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문제에서는 동예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번에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신지와 읍차. 그리고 예, 천군, 제사장. 요건 뭐였습니까? 삼한의 재정 분리였었죠. 2번에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어린 며느리를 드리도록 하는 옥저 며느리. 3번에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바로 동해의 제천 행사이지요. 이름이 그렇게 되는구나. 부여는 영고, 12월에 하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그리고 동해는 무천, 그리고 삼한은 5월제와 10월제 이렇게 있었다. 자, 4번에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요거는 부여네요. 5번에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제가회의. 예. 고구려의 귀족회의로 발전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국가의 모습이 어떤지 나누어서 파악하시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저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예, 이게 하나씩 보일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다음 강까지 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 저는 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